네, 시장 상승의 주인공 함께 찾아보면서 향후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 원픽의 최현동 매니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포트 안에 담겨있는 종목부터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두산을 담았죠. 지금까지 수익률이 무려 176%인데요. 이 시장에서 지수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저희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일단 지금 3배 올라오는 동안에 한 2달 정도 걸렸고 네. 지금 대부분의 지주사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한 4배 올라갔지만 지금 두산 같은 지주사도 한 3배 정도 올라가고 있는 건데 저는 사실 뭐 지주사는 더 올라갈 거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코스피 5천 시대를 만든다고 하는데 만들기 위해서 어떤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시키면서 그런 어떤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그 주인공이 되는 기업들이 증권, 금융, 지주거든요. 그래서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뭐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만은 오히려 조정식 계속해서 외상환줘도 괜찮고요. 특히나 두산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두산 BJ에서 실적이 잘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현금을 쌓아가고 있으면서 지금 이 인수합병까지 또 물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 있어서 두산은 계속 보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산 끊임없이 함께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 종목도 함께 점검해 볼까요? 전일 이 시간에 공략한 종목 LG CNS인데요. 하루 만에 8%의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지금도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좀 반응이 오는 것 같죠? 그러니까 8%가 아니라 사실은 80%까지도 가능한 건데 그 출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급락이 나올 때 시장은 악재로 판단해서 내려왔지만 저는 악재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매수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자리에서 바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일단 CBDC를 안 하는 것은 결국 스테이블 코인과 겹치기 때문에 한쪽을 포기하는 건데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을 포기했다라고 했으면은 아마 주가는 뭐 점화가 2번 갔을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올랐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CBDC를 포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을 강화한다는 이야기고 결국 지금 이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서 정부 정책에 맞춰서 한국은행도 그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주인공이 LG CNS라든가 뭐 삼성 SDS 이런 기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 출발에 불과하고요. 다음 주 정도에 이제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죠. 이 지니어스 법안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7월 중순 정도에 서명할 걸로 지금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날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봤을 때 7월 중순 정도에는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는 그런 것들을 앞두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저는 지금도 매수 가능한 거니까요.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공략한 지 하루 만에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도 현 시점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신지 꼭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는 저희가 또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수익이 날 수 있을지 그 섹터부터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은 또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오셨는데 K5000 주인공을 함께 골라본다라고 하셨는데 증권, 금융, 지주사예요. 일단 지금 3,100인데 솔직히 코스피 5천을 갈지 안 갈지는 모르죠. 근데 이제 새로운 정부가 코스피 5천을 만들겠다는 거고 이게 원래 잘 가던 증시를 억지로 해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증시가 지금 동남아에 있는 나라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동남아보다 잘 살다고 느끼고 있잖아요. 실제로 GDP도 높고. 근데 동남아에 있는 국가보다 저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건데 그 저평가 요인을 해소하면은 코스피 5천을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코스피 5천의 주인공은 어떤 성장에서 가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할인 요소를 제거했을 때 그동안 이 어떤 가치를 할인 평가받고 있던 그런 기업들이 올라가는 거라서 증권, 금융, 지주를 봐야 되는 거고 제가 뭐 미래에셋 증권부터 키움증권 또 지주사도 많이 말씀드렸고 두산도 좀 전에 거의 한 3배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지주사 같은 경우는 3배, 4배 올라가 있다 하더라도 또 갈 가능성이 꽤 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주사 쪽에서 또 한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고 결국은 어쨌든 우리 그 증시의 할인 요소 중에 하나, 그 할인 요소를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 건데 통틀어서 주주 환원 강화 정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상법 개정을 좀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상법 개정이 상법하니까 또 약간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이사회의 의무를 지금은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가 아니라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그래서 우리나라가 특징이 이제 한국 기업은 대주주에게 유리하다.
뭐 지금까지 그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고치겠다는 거고 소액주주가 권리가 약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강화하겠다는 이야기고 이사회문을 강화시켜서 지금까지 어떤 대주주 입맛에 맞게끔 어떤 뭐 사업을 추진한다라거나 아니면 뭐 지배구조를 개편한다거나 그랬을 때는 만약에 이 법이 바뀐다면은 지금 이사회에서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배임이 돼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꼭 주주를 위한 그런 정책을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상법 개정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이 대주주들이 마음대로 못하고 이 소액주주의 어떤 그 이익이나 권리까지 챙겨야 되는 거고 또 이 중에 들어가 있는 게 지금 이 경영진의 책임 강화, 경영진이 회사 돈을 또 함부로 못 쓰게끔 그런 것들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상법 개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그러니까 뭐 나스닥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 건데 우리만 이런 게 안 되고 있다 보니까는 실적이 잘 나와도 그러니까 뭐 지금 하이닉스라든가 뭐 삼성이 한 장 잘 나갈 때는 거의 애플과 맞먹는 이익이 났던 건데 뭐 비교도 안 되게 지금 저평가 받고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다 이제 어떤 이 코스피 증시가 뭐 배당도 안 주고 하다 보니까는 네. 할인 요소가 있던 건데 그런 거를 이제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할인 요소를 제거하면은 코스피 5천 가는데 갈 것이다라는 거고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도 자사주를 매입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각을 해야 네. 그만큼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이 자사주 소각을 자주 하게 되면은 이 회사는 주주하는 정책을 잘 펼치는구나라고 해서 더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강화해서 어떤 소각에 대한 의무도 좀 규정을 하고 그런 걸 바꿔서 이제 어떤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자는 이야기고 뭐 스톡옵션의 보수 같은 경우도 좀 투명하게 해서 좀 깔끔하게 이제 투명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법으로 개정해서 만약에 안 하게 되면은 좀 어떤 이사가 어떤 배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네, 당근과 세칙을 강제적으로 하는 거죠. 적절하게. 네,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올라간 이유는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있어서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던 건데 네. 지금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있어서 좀 구체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3월 발의했던 게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금 중심으로 가는 건데 여기 있어서 이제 그동안은 그냥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는 거였는데요. 이게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은 대주주한테 이익이 더 많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부당함수 논란이 나와서 이거를 뭐 상황별로 구체화하는 그런 거를 지금 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2천만 원을 넘으면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뭐 금융이자 뭐 배당 다 포함해서 2천만 원 넘어가면은 최고 세율이 49.5%까지 가거든요. 그럼 대주주 입장에서는 이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어가면은 세금을 50% 내야 되다 보니까는 배당을 주느니 그냥 묶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배당을 못하고 있던 부분도 있었을 것인데 그런 세금을 줄여주면서 대주주가 이제 배당을 좀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유도하는 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어떤 상황별로 어떤 쪽이 더 좋을까라고 해서 뭐 2천만 원부터 3억까지는 22%, 3억 초과하면 27%등 해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분석하고 있으니까는 이런 것도 이제 구체화되면서 시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법 같은 경우도 일단 이번 주 안에 결정이 날 거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네. 특히나 국민의힘까지 반대하던 국민의힘까지 제가 볼 때는 증시가 올라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이제 찬성 쪽으로 기울고 있고 그런 모습에 있어서 이거는 거의 뭐 이제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결국에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런 기대감에 증권 금융 지수는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뭐 또 가장 많이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 하나를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K5천의 주인공 함께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종목 지금 바로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저희가 집중해야 하는 지주사는요. 한화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지주사의 대장이다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두산으로도 170% 넘게 수익 냈잖아요. 뭐 두산도 있고 LS도 있고 할 텐데 왜 한화가 대장이라는 거죠? 일단 그 대표적인 지주사 중에서 하나, 뭐 SK, LG 정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SK와 LG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그 배당이라든가 이런 주주환원 정책을 좀 미리 펼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이 반영돼 있었기 때문에 물론 똑같이 수입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하나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은 안 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주주환원에 있어서 가장 불량한 회사였던 거기 때문에 상법 개정이 되면서 강제적으로 한다고 본다면은 어떤 하나의 어떤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하나를 좀 지주사의 대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 오션, 하나 시스템, 하나 에로스페이스, 방산 3사에서
지금 미국이 이제 방위비를 증가하면서 뭐 방위비라기보다 이제 어떤 해군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예산을 증가시키면서 뭐 군함 수주, 뭐 우주항공 이런 쪽에서 또 계약이 확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사실 하나오션, 하나에로스페이스가 작년과도 비교했을 때 시가총액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대충 계산해봤더니 지금 하나에로스페이스가 지금 요거 하나만 본다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40조가 넘어가잖아요. 네. 여기에 36%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10조가 넘게 갖고 있는 거고 하나오션만 대충 계산해 본다 하더라도 지분 가치만 25조 원대인데 하나 시총이 지금 그 하나에 대한 시총이 8조밖에 안 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지분을 갖고 있는 것만큼 이제 어떤 뭐 배당을 더 준다고 한다면 배당이 들어올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익이 좀 드러날 텐데 과거에 지금 이 대표적인 이 방산 3사가 주가도 많이 올라온 상황이라서 또 이익도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 있어서 자회사의 덕을 톡톡히 볼 수 있는 게 하나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많은 우리 이제 우리 그룹사들이 좀 저평가 받고 있는 게 지배구조 복잡하다 보니까는 좀 저평가 받고 있던 것도 있는데 하나 같은 경우는 구조가 상대적으로 좀 단순하다 보니까는 그런 관점에서도 가장 큰 수혜를 좀 볼 거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주사 같은 경우는 항상 이런 요소들 때문에 늘 이 디스카운트가 되고 있던 건데 이제 그 디스카운트가 되고 있던 요소들이 풀리는 거잖아요. 배당 확대를 통해서 이제 배당이 좀 늘어날 것이고, 또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한다면은 그 가치가 또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하나를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평가된 시총 대비 지분 가치를 생각하면 과하게 생각하면 한 3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근데 이게 예측해봐도 되는 걸까요? 꼭 지분 가치만큼 올라가진 않겠죠. 왜냐면 이게 만약에 PBR로 계산한다면 그렇게 네. 올라가야지만은 지주사를 그렇게 평가하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보통 기업을 평가할 때 그 기업이 벌어들인 영업이익 가지고 PER, 퍼라는 것을 이제 그 업종과 비교해서 뭐 퍼 10배, 20배, 30배 주게 되는데 일단 이 지분 가치에 있어서 지분 가치가 올라갔던 이유는 결국 이익이 늘어났기 때문이고 네. 이 대표적인 3사 말고도 뭐 하나 솔루션도 있고요. 몇 개 기업들이 더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익이 어떤 배당으로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과거보다 훨씬 높을 것이고 과거에는 배당도 안 주고 뭐 주주하는 정책도 안 펴주고 막 그랬던 회사인데 이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런 것도 하게 된다면은 그 가장 저평가 받고 있는 이유가 풀리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관점에서 뭐 이 정도까지 오지 않겠습니다만은 아마 이 코스피가 4천까지 갈 때는 아마 이런 지주사들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좋게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화 가격 전략 함께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 시점 기준으로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지금도 안 오른 건 아니에요.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바닥에서 많이 올랐고 네. 대부분의 지주사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보시면 물론 방산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제가 한 2년 봤더니 10배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만큼 방산이 좋았던 건데 지금은 지주사가 좋아질 수 있는 요건. 그러니까 사실 좋아진다기보다도 할인받고 있던 그 요인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 둘씩 빼기 시작한다면은 당연히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15만 원, 손절가 8만 원까지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목표가를 15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건 종목까지 함께 알아봤는데 오늘은 시장 대응을 위한 중요한 영상 자료를 업로드해 주신다고요? 네, 상법 개정해서 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하고요. 어떤 쪽으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는가, 이 증권, 금융, 지주까지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거니까 오늘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요. 오늘의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정말 강력한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여러분 투자에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 최현덕 매니저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